최근에 이런 토픽으로부터 여러분한테 소송법적인 의미 있는 것 같은 걸 전달해 주는데, 어제 또 하나 나왔어. 우리가 배우는 거와 관계해서. 모 정당의 모 대표가 계속 요새 문제를, 이쪽에 비상위원 대책위원으로 된 전주의 국회의원, 여기가 판사 출신의, 텔레비 가끔가다 보면 나와. 그 재판부의 판사가 자기 동기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가처분 사건의 담당 판사가 자기의 지금 전주의 의원 등을 포함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문제 있다고 건 거잖아. 근데 의외로 누가 우리가 배운 제도를 쓰려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나와. 최근에 뭐 배웠어? 우리가 지금 당사자 51조 들어가기 시작하기 직전에 뭐 가르쳐줬어? 41조부터 50조까지 뭐 가르쳐줬어? 뭐 배웠어? 어? 재척, 기피, 회피 이런 거 우리가 했잖아. 그런 표현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전주의 의원이, 비상대책 의원이 나랑 동기니까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보통은 좀 이상해. 그게 이상한 게, 모 정당의 모 대표가 건 사람이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이 판사하고 친구고 동기니까 이상하다라고 해야 될 판인데, 거꾸로 이쪽이 너랑 나랑 동기니까 너 하지 마라, 막 이런 식이 돼서 조금 이상해. 그죠? 상황은. 보통 반대 당사자가 걸어야지. 판사와 법관과 반대측 당사자가 특수관계니까 나 못 믿겠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이 사건에서는 그 자기가 특수관계인 것을 갖고 너랑 나랑 지금 특수관계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보통은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것은 그 찜찜하지 않느냐, 당사자와 법관이 공정을 저해할 만한 이런 게 관계는 찜찜하지 않느냐, 재척사유 등을 배웠잖아. 당사자와 법관이 고등학교 동창 정도의 사건이면,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게 사실은 대학교 동창보다 더 어떻게 보면 이 친숙도가 있고 마음이 가잖아. 대학교는 난 그 서울대 법대가 많다 뭐 이러는데 그건 당연한 거야. 사법시험 시절에 그 붙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거 많을 수밖에 없지. 그렇잖아. 그룹 자체가, 합격자 자체가 커질수록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들어가지만 이게 압축돼서 뽑을 때면 그래도 거기서 많이 나온단 말이야. 지금 뭐 얘기하려다 하면 서울법대 동창 정도는 뭐 그 수도 없지. 뭐 같은 학년이라니까 조금은 그런데, 그리고 걸어도 이쪽 반대쪽 당사자가 판사 너하고 너 당사자인데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걸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쪽이 우리 이상하니까 이거 재판 좀 딴 데 가서 한다든지. 그 남부지방법원은 가처분 같은 것도 특수한 거라, 이건 정식 소송은 아니고 나중에 민사집행법서 배우는 제도 등의 가처분에, 그게 남부지방법원은 공식적으로 하나 있고 예비재판부가, 난 그거 잘 몰랐는데 있었다고 하더라고. 재척 기피가 되면 예비가 이렇게 이제 등장해서 해주나 봐. 그런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하나인가 봐. 근데 예비로는 있는 건가 봐. 그러니까 이쪽은 두 개인데 왜 홀로 또 갔느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야. 근데 남부지방법원은 가처분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하나. 이게 여의도 정치권이니까 남부지방법원에서 다루는데, 그 예비재판부라는 게 있긴 있다는데, 그건 이제 본 하나의 재판부가 여러 가지 사정상 그 사건을 맡기가 힘들면, 그래서 보완적인 거지 그게 상설적인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은 왜 그거 안 가고 홀로 또 갔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거 저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뉴스 등에 나오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해 주었어. 그제? 됐지?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2-12 법관의 재척, 기피, 회피. 뉘앙스 알겠어? 이것도 형사소송 그대로 배워. 이런 거는 형사소송에서 그대로 배워. 여기 재척, 기피, 회피도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나 다 나오고, 기본적인 취지는 재판의 공정성 확보라는 게 키워드야.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 건 형사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재판의 공정, 요 포인트야. 뉘앙스는 알겠어? 재척, 기피, 회피. 내가 조문하고 그림으로 만들어 놨지.
항상 내 책에 첫머리는 이런 식의 구조가 많아. 이렇게 다이어그램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조문을 이렇게 연결해 놨어. 그러니까 제척 깊이 해피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조문이 41조부터 49조까지야. 41조부터 49조가 있고 50조가 법원 사무관에도 준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50조까지가 사실은 제척 깊이 해피인데 50조는 법관이 아니라 법원 사무관일 거야 아마. 그제? 법원 사무관에게 이렇게 준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조문이야. 그래서 41조부터 49조 내지는 50조까지가 법관의 제척 깊이 해피로 총칙 조문이야. 그 다음에 51조가 당사자로 넘어가. 조문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재판, 민사소송 등에서 주체는 나는 당사자를 더 위에 두는 뭐 이런 입장이긴 한데 법원이라는 주체와 당사자라는 주체가 있는 건데 지금 그 부분서 법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51조가 조문이 당사자라는 조문으로 넘어가. 이해되겠지? 다시 돌아와서 법관의 제척 깊이 해피는 공정한 이런 틀이야. 제척은 41조의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배제되는 거야. 포인트는 당연히야. 인적, 물적으로 그 사건과 뭔가 법관이 연관되어 있어. 법관이 당사자라고 생각해봐. 아주 극단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반대 당사 입장에서 보면 웃기잖아. 어? 그렇지? 그런 거야. 그 다음에 깊이는 43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그런 공정을 저해할 만한 사유가 있다라는, 즉 41조의 제척의 사유는 딱 배제돼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공정을 저해할 만한 사유를 당사자가 이유를 들면서 당신 나가셔야겠는데 하고 신청을 하는, DP 신청을 해서 법원이 그렇구나 하고서 배제시키는 건데 깊이는 0.01%도 안 된다. 받아들여지는 게. 당사자가 막 깊이 신청을 하면 그 재판에 하는 사람에 대한 일종의 불만이겠지. 그럼 법관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깊이가 들어오면 누가 좋겠어, 기분이. 그리고 보통은 그게 얼토당치도 않은 트집 비슷한 식으로 당신 불만 있다라는 식으로 깊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안 될 건 없지만 신청하는 건 뭐 자유인데 법원 판사 입장에서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런 거지. 하여튼 실제 안 받아들여져 거의. 그 다음에 회피는 법관 스스로 내가 이거 맡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나가는 거야. 과거에 뭐 고등학교 동창회 당사자로 왔어. 친한. 그러니까 나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회피하는 거야. 그런 식이야. 그런 제도 등이고 공정성을 기하는 건데 여기 가끔 다 시험 나와. 대표적인 게 그런 것 등이 나와. 판례 가지고 원래는 판례부터 이론인데 당사자와 친족관계 이런 건데 당사자와 친족관계인데 이런 경우 직접 예를 들어 아들이 지금 판사고 아버지는 뭐 판사였다가 은퇴한 변호사야. 근데 법정에서 만났어. 이렇게 되면 반대 당사 입장에서 아버지하고 아들이잖아. 그런 거 제척 사유 되는데 그것까지는 확실히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대리인으로 왔을 때 아버지가 법관에서 뭐 이제 은퇴하든 아니면 애초부터 변호사든 이 당사자의 대리인인데 아들이 판사일 때 반대 입장에서 보면 직접 당사자로서면 무조건 41조에 걸려야 되는 건 너무나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거 불편하잖아. 그치? 근데 대리인 정도가 이 판사하고 관계일 때 또는 반대로 사이가 대리인으로 왔을 때 판사 입장에서 사이가 대리인 왔을 때 반대 입장에서는 우리는 사이랑 장인이지만 우리는 냉랭하다. 우리는 뭐 냉랭하다. 집안에서도 말 한 번 안 는다. 추석 때 왔는데 말 한마디도 안 했다. 문제 없다. 그렇지만 이쪽 반대는 에이 그거 누가 믿어. 그제? 근데 조문상은 딱 그거야 되느냐 안 되느냐가 없어. 그렇지만 그럼 깊이로 갈 거냐? 뭐 이런 문제로 이제 등장할 수는 있겠지. 그렇게 되면. 그제? 그런 등등이 실제 판례는 특이한 것 같고 여러분 판례라도 다
공개되지 않는데 그거 갖고 자주 내. 어떤 판례 갖고 자주 내냐면 실제 각주 사에 2010년 판례 갖고 각각 내더라고. 내가 거기 미간행이라고 했잖아. 미간행인데 판사가 이 종중의 어떤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판사야. 그 종중원에 해당하는 성이야. 근데 요새 종중이라는 게 뭐 아주 열렬하게 그것에 참여해서 뭔가 의사 등을 표출하고 하는 거 말고 이 사람은 그렇게 뭐 그런 것에 성이 그렇게 되고 이 자기네 종파가 그렇게 돼서 뭐 종원이었나 봐. 그런 상황이 한 번 있어가지고 뭐가 관련됐었냐면 그거야. 그 41조를 봤더니 제척사유에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당사자 그 자체는 아닌데 이 판사가 공동적으로 그 법률강에 걸려 있어. 그런데 이 종중원으로 지금 속해 있는데 종중결이 아마 무효 관련 소송이었을 거야. 무효 확인을 종중 총회결이 해당한다고 봐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관계는 사실 없었던 거야. 그냥 성이 그렇고 이렇게 족보상 그랬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종중결이 무효 확인 소송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그거에 걸리는 걸로 했어.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에 해당한다. 구성원인 사안에서 이해한다. 그 판사가 이해에 해당한다. 요거 가지고 사례 문제 갖다가 내더라고. 재판부가 이렇게 됐다는 거 하면서 그런 거가 하나 중요한 거라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각주 6번 보면 재심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둬야 돼. 판결이 확정돼도 뭔가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그걸 재심사하는 거야. 그래서 재심사할 때 등장한 판사가 원래 판결했던 판사면 어떨까? 그 사람이 또 등장한 셈이 되잖아. 원래 거가 확정돼서 재심이 받아들여져서 심리를 하는 판사가 원래 건 사람이야. 그제? 그러면 조금 그렇지. 그치? 그랬을 때 조문은 뭐야? 제일 그 제척사유 중에 전심, 이전 신급에 관여한 판사가 또 등장하면 안 된다라는 게 하나 있어. 그럼 왜 그래? 우리가 불복을 하면 그때 불복할 때 한다는 의미는 어떤 새로운 재판부로부터 다시 판단받고자 불복을 한 건데 그 등장하는 판사가 원래 판사야. 그러면 안 되겠지. 그거와 관련돼서 재심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인데 할 수 없다.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건 선택형의 지문에 자주 나와. 선택형 지문에. 알겠어? 대충 그러니까 개념은 얼추 잡고 실제 등장하는 지문 등은 그런 거야. 이전 신급 관여라는 건 당연히 재심사, 재판단을 받고자 하는데 또 그 판사가 오면 재라는 의미가 없게 된다. 이런 데서 제척 사유가 되어 있는 거지. 그건 사건과 관련된 물적인 것으로서의 제척 사유죠. 아까 뭐 당사자와 어쩌고 저쩌고는 인적인 측면에서의 재심 사유고. 되겠지? 됐지? 그런 정도 알고 넘어가면 돼. 그래서 나는 박스에 이전 신급 재판 관여를 좀 더 부각을 시켜놨네. 제척은 당연히 제척되는 건데 그게 조금 까리까리해서 재판해서 제척되는 상황으로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 그 판단을 위해서. 근데 기피와 제척의 차이는 이런 용어를 써. 제척은 그런 제척의 판단을 하더라도 당연히 제척되는 것을 그러니까 확인해주는 재판이야. 근데 기피는 신청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서 아까 심지어 0.01%도 안 받아들여진다고 했으니까 기피 사유가 추정해서 받아들여졌을 때의 기피 재판은 형성적인 재판이에요. 형성되는, 배제시키는 그런 게 포인트 용어야. 자, 제척 사유가 있을 땐 당연히 배제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아까 뭐 종중 확인 소송에서처럼 문제가 됐을 때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했을 때 돼야 된다라고 한 건 확인적인 의미밖에 안 되는 거지. 원래 제척되어야 되는 거였으니까 그걸 확인해주는 재판이다. 한편 기피는 기피시는 들어가서 받아들여져서 배제되는 거니까 형성적인 재판이다. 그런 차이 등을 이해하면 돼. 그 다음에 이거 과거에는 많이 문제됐는데 나오더라고. 이건 내가 좀 특이했던 이론인데 판례가 사람에 따라서
자기네의 판례라고 하는데 난 내 의미의 판례 같은데 깊이가 들어가면 일단 세팅을 어떻게 해놨냐면 법조문이 절차 진행을 정지하라고 돼 있어. 너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고 따지기 시작했을 때 아까 만대로 0.01%도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고 그 판사 입장에서는 이게 택도 없는 것 같고 날 트집자 보니까 그냥 말 같지도 않다 하고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막 전개되나 봐. 근데 조문은 일단 가타부타를 아까 재판에 의해서 형성적인 재판에 의해서 실제는 0.01%도 안 받아들여지지만 일단은 스톱하라고 딱 돼 있어. 그런데 결국 대부분 사건은 가서 보면 사유가 없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진행을 했다라는 전제에서 그대로 절차를 어디 얘기하는 거야? 기피 신청이 들어갔으면 절차를 정지하라는 2-23으로 넘어가고 있어. 절차를 정지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그래도 부득이하게 정지 안 해도 되냐면 신청을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 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이 각하된 경우는 신청 사유가 없다는 게 아니라 신청 그 자체로서 뭔가 적식이 아니라서 애초부터 신청으로서가 안 되는 경우라든지 긴급한 재판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차를 정지하라고 해놓고 있는 게 48조인데 그대로 의식했든 무의식적이든 아니면 안 입고 와서 그랬든 말도 안 돼서 그랬든 그냥 진행해버렸다고 쳐서 보니까 0.01%밖에 안 받아들여질 정도로 나중에 가면 별것도 아닌 거였어. 그러면 흠이 치유되느냐? 즉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간 게 결국은 문제 없는 판사, 문제 있는 게 아닌 판사로 대시키니까 그대로 진행한 게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라고 했을 때 어떤 걸 따지냐면 흠의 치유 이런 거. 그죠? 치유된다고 보고 있어. 또는 절충적으로. 절충적인 것은 뭐냐면 뭐 이익이 불이익한 거 뭐 이런 걸 따져서 나는 당사자의 절차 보장이 키워드니까 여기서 어떻게 나갈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 나는 완강하지 안 된다. 나중에 설사 터무니없었더라도 왜 정지하라고 했으면 정지했었어야지. 설사 그게 99.9% 별거 아닌 거로 기착이 될지언정 나중에 가서 봐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해주면 안 된다 이거야. 나는 흠이 치유될 수 있는 방향에서 나는 완강하게 안 된다는 거야. 소극설이야. 나는 소극설. 근데 흠에 치유돼서 적극설도 있고 어떤 그 당사자 그 사람한테 별 피해가 없으면 괜찮지 않느냐는 절충설이 있어. 근데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내 입장의 판례라고 나는 보는데 뭐 그렇게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이제 많이 내 쪽으로 기운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판례도 해서 위 규정을 위반해서 어쩌고 저쩌고 한 것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약간 부연 설명이 있긴 한데 나는 그래서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소극설에 내 입장의 판례가 나온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보는 각도는 틀려. 왜냐면 그 부연 설명 때문에. 그럼 뭐 여러분이 나름대로 채택하면 돼. 기일을 그냥 진행시켜버린 거야. 응? 그래서 당사자가 나중에 기일에 안 나온 뭐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쌍방불출소에 해서 어쩌고저쩌고인데 여러분이 아직은 안 배운 용어인데 그래서 그 부연 설명 보는 무시하고 그런 이건 학설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서는 옛날에는 상당히 나왔는데 판례가 나오면서 다시 변호 시험도 이제 선택형 지문 등에 나오더라고. 자, 거기까지만 이해해 두면 돼. 그렇지? 여기까지 제척 기피 회피의 개요야. 질문 있으면 해봐.